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채널 발전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친구와의 동업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이제 퇴근하고 친구랑 막 맥주 한잔 하다가 야, 우리 같이 사업이나 해볼까? 이런 얘기 다들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가장 나를 잘 아는 친구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고요. 그런데 왜 유독 친구랑 시작한 사업은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을까요? 오늘 자료는 그 이유가 사람의 됨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빠지기 쉬운 통계적 함정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이 자료가 친구와의 동업 실패 원인을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거든요. 하나는 데이터 부족,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심리적 오류. 단순히 친구랑은 동업하지 마라 이 말을 넘어서 왜 그런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착각이 착하고 성실한 친구니까 일도 잘할 거야 라는 믿음. 사실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가 친구에 대해 아는 건 대부분 놀 때나 쉴 때의 모습이라고 딱 꼬집네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황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라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친구로서의 좋은 성품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량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성격이 좋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친구가 수익 구조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까지 갖췄을 거다 이렇게 믿는 건 아주 위험한 일반화입니다. 위험한 일반화요? 네. 결국 우리는 친구의 좋은 단면,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비즈니스 역량 전체를 긍정적으로 추측해버리는 겁니다. 뭐랄까, 보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통계적 오류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친구랑 놀면서 사업 계획서를 같이 써보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아, 여기서 두 번째 함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돈 문제가 얽혔을 때.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동업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보통 돈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극한의 갈등을 겪어본 경험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평소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좋았던 친구가 만약에 회사가 적자 상황에 빠졌을 때 혹은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인 거죠. 데이터가 아예 없다. 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야 친구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예측하려다 실패하는 거죠. 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결국 감정에 의존하게 되는군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함정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정 때문에 눈앞의 경고 신호를 애써 외면하게 된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경향 때문이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업 초기에 파트너로서 좀 부족한 점이 보여도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바로 지적했을 문제도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자료의 표현처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다가 사업 전체를 위협하는 큰 위기로 번지는 거죠. 이 자료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냉철한 숫자보다 감정적인 믿음을 앞세우는 그 순간 사업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라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친구와의 동업이 위험한 이유는 결국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은 우리가 그 사람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사적인 관계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사업 파트너라는 공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한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해지네요. 만약 친구와 정말로 큰일을 함께하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는 단호하게 제안합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파트너로서의 실력을 차갑게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평가는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조언이죠. 예를 들면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진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일종의 테스트 기간을 갖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만약 1년간 수익이 1원도 안 나면 어떡할 거냐? 의견이 갈릴 때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
이런 것들이요. 와, 생각만 해도 불편한 대화네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불편한 대화를 웃으면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친구라면 어쩌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신뢰라는 감정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관계의 본질과 비즈니스의 속성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와 동업을 결심했다면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친구에게 던져야 할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